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씨의 부자의 행동 습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본 최고의 부호인 사이토 히토리 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1948년 도쿄 출생, 화장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 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로 일본에서 여러 해 연속 납세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부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종합순위 10위 안내에 들었으며 2004년까지 누계 납세액 총 173억 엔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1위에 올랐다. 게다가 토지 매각이나 주식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가운데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었기에 더더욱 주목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언론에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린다. 작가로서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시키기 위해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의 저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오늘은 부자의 행동 습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책은 행동의 소중함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또 행동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해봤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꿈을 이루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알아본 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복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부정할 의도도 없으므로 당신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읽어주세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행동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알면서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행동을 방해하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 에너지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게 뻔해. 나는 못할 거야.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생각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나 감정, 의사나 기분 등의 총체를 일컫습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정신활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와 과거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전생의 경험, 나아가서 신에게 부여받은 것 등이 섞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가을 날씨처럼 변하기 쉽고
어지간해서는 스스로 억제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소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생각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 현재의식입니다. 그런데 현재의식이 의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과거의 산더미 같은 경험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일어난 덴포 대기근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에 시달린 일이나 전쟁과 분쟁으로 서로를 죽인 일 등 몇 세대에 걸친 과거의 기억들이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때때로 현재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가끔 전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까지 근심하는 행동은 그저 사서하는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 한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무서워라, 나도 스토커가 따라다니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피해자 여성의 문제일 뿐 정작 걱정하는 사람의 실제 문제는 남자친구가 없는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식량을 안 판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모조리 굶어 죽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문제는 과식으로 인한 비만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일들이 떠오르면 이 일이 과연 실제로 내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걱정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다면 행동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고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지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으로 도전하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문제라는 문을 노크해서 열어야지요. 그러면 그 문 건너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몇 번이고 해봐야 합니다. 거대한 문제를 눈앞에 두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용기가 나지 않아 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둔감할 뿐입니다. 당신처럼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령 남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노력해서 부족한 점을 거듭 개선해 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요령이 생길 테지요. 처음부터 나는 남 앞에서 긴장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수록 뻔뻔해질 뿐 아니라 청중의 공감을 얻기도 힘듭니다. 반면 남 앞에 서면 긴장하는 사람이 한 발 한 발 내디뎌 노력한다면 먼 훗날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렇지 않아, 그럴 리 없어 라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 자신의 역할이며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행동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당신은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한 후 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남을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누군가를 핑계 삼아 행동하지 않을 정도의 행동력밖에 갖추지 못한 것이니까요. 게다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동을 그만두다니 정말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닌가요? 게다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합니다. 걱정해 주는 거지요. 물론 질투나 시샘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작 그 정도의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력 역시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내게는 아직 주변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정도의 행동력밖에 없구나 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지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런 성격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라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다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행동하고 개선하고 개량하라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을 상승기로 삼아서 위로 올라가자 열심히 행동하고 순풍이 불어오면 드디어 때가 되었군 하며 행동의 박차를 가하세요.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물이라면 흘러가는 길 앞에 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면 되지요. 움푹 팬 땅이 있다면 물을 채워서 호수로 만들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차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바다를 향해 오로지 전진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때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은 피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 광물 같은 것과는 다르니까요. 물처럼 부드러우나 때로는 지형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는 지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리저리 휘어지면서 때로는 폭포가 되고 때로는 호수가 되면서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력, 스태미나, 파워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음식에서 얻는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도 에너지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에너지 넘치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도 시대의 상인과 농민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쭉 몸을 움직여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열량을 매일 섭취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섭취량은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영주보다도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힘이 안 나는 이유는 오직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컨대 피곤해서 꼼짝할 수 없을 때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 술 한잔 할래? 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기운이 납니다. 나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피곤해 라는 사람이라도 디즈니랜드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기력이나 스태미나는 영양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즐겁다 즐거워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영양 섭취량이 적었는데도 더 많이 일했습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시험삼아 기운난다 혹은 힘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의 힘이 작용해서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텔레비전은 NHK의 채널을 맞추면 NHK의 전파를 수신합니다. 다양한 전파가 섞여 들어와도 보려는 채널과 같은 주파수를 미약하게라도 발신하기만 하면 그 채널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진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을 할 때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신주쿠까지 가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냥 신코이아로 가주세요 라고 정정한다면 택시기사는 손님을 신코이아로 데리고 가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괴로워 혹은 힘들어 라고 말했더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즐거워 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막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에 의식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지요.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막대한 정보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그 저장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꺼내거나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뒤죽박죽으로 꺼내버리는 것이지요.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상상한 결과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달에 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한 뒤 그 결과로 로켓을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했더니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에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더하면 이 또한 형태로 드러나 두려워할 만한 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싫은 일을 당했다면 그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등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야 합니다. 계속 참다 보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또다시 두려워할 만한 일이 형태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싫은 일이란 단순히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의 2배에 달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의 에너지가 평균보다 2배나 더 큰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크기는 누구의 것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남보다 2배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가령 권총 탄알에서 화약을 빼면 불을 붙여도 푸슛 하고 타버릴 뿐입니다. 화약을 펼쳐 불을 붙이면 타긴 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약을 탄알에 단단히 놓고 압축해서 쏘면 코끼리의 숨통도 한 방에 끊을 만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집니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런 이들은 꿈이나 목표의 실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것저것 다른 일에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분산되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중에는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는 돈은 누군가가 전부 다 쓸어 모은다면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없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 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은행에 맡기겠지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운용합니다. 그러니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지면 나라에서 또 인쇄하게 되지요. 한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 모으기란 정말 힘들어 쉽게 모으지 못하겠는걸?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